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입니다. 오늘은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개평마을에 왔습니다. 이 개평마을은 함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안동, 우함양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선비마을로 조선조 오현 중 한 분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동정 씨와 풍천노 씨 그리고 초계정 씨 3개의 가문이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면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일두 정여창 선생, 옥계 노진 선생 등 역사적 위상이 높은 선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개평마을은 일두고택을 비롯한 많은 전통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선조들이 풍류를 즐겼던 교수정, 일두 선생의 명상의 장소였던 개평리 소나무 군락지가 있으며 조상의 의식주와 생활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자원이 많이 남아 있어서 민속 자료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골목에 들어서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풍스럽습니다. 돌담이 아주 운치 있게 잘 쌓여져 있어서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마음이 다른 데와 달리 아주 푸근하면서 고향의 집에 온 느낌이 이제 듭니다. 한번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요 나무는 일두고택 안에 있는 이제 나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돌담이 아주 정겹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돌로 깔아져 있는데, 사실은 돌로 깔아져 있는 이 길이 다른 데보다 더 왠지 더 정감이 있네요. 바로 여기는 일두고택이 있는 대문 앞입니다. 여기는 조선 오현 중에 한 분인 문원공 일두 정혁창 선생의 고택으로서 현재의 집은 그가 죽은 후 선조 무렵, 그러니까 1570년대에 건축된 것입니다. 뭐 여러 채의 건물들이 이제 안에 있는데요. 안사랑채, 사랑채, 행랑채, 중문간채 등 여러 채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양반 대가로서의 면모를 고루 갖춘 경남 지방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누각이 하나 있죠. 너무 아름답죠. 고풍스럽고 더군다나 소나무도 이렇게 오래되고 아주 그 운치가 있습니다. 문헌세가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제 사랑채입니다. 사랑채로서 많은 이제 손님들을 이제 접객하는 장소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랑채를 한번 저 문하고 한번 제가 양택 삼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사랑채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랑채는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요. 요 정도가 중심이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간방에 있는 사랑채 중심축하고 저 문이 잘 맞습니다. 문이 어떻게 맞냐면은 저 진손사예요. 진손사. 그러니까 손문이죠. 손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랑채 중심축을 놓고 손문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감깨 중간 저기 혀가 붙죠. 감깨 저쪽 문 자체가 손문입니다. 그러면은 일상 생기문이에요. 이 밑에 혀가 떨어지고 손문이 해당돼요. 그러면 생기문이면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여기 집에 출입하시는 분들의 모든 일이 그냥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일이 계속 번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사랑채에서 무슨 사업을 구상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택을 보실 때는 분석하는 방법의 기준이 뭐냐면요. 담장 기준이에요. 담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의 총 담장 안에 들어있는 면적을 평균을 냅니다. 4분의 1로 내야겠죠. 4개 방향으로 중심축에 해서. 그런 다음에 향을 봅니다. 그러면 중심축을 어디로 잡느냐 가장 중요하고요. 건물 하나하나를 다 대비를 해보세요. 그럼 중심 건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심
혈판이 중심 건물이 갖고 있는 혈판이 가장 안정적으로 잘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집은 계속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유념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안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고택에 일두선생님 고택에 한마디로 문턱이죠. 문지방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 이게 굉장히 정감이 가고 그 다음에 저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소여물 같은 거 주는 통이 하나 있죠. 이게 옛날에 간단하게 소변 같은 거 볼 수 있는 어떤 구조였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채가 고준혁하고 저기 또 운물도 있습니다. 운물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고 요 안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고택이 거의 형체가 이렇게 큰 손상이 없이 이게 뭐 아주 그 제대로 잘 이제 모양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요 뒤가 이제 안채 그 뜰입니다. 한번 보세요. 뜰이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이쁜데 우리가 항상 그 집을 지실 때 양택을 질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뒷뜰이 앞 마당보다 크면 안 됩니다. 크게 되면은 조금 바깥 주인이 외부로 바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여자를 보기 때문에 뜰은 뒷뜰이 그 만약에 비중을 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작은 분께서 이제 권력을 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소박하고 장독대라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두 선생님의 그 안채에서 우측이니까 백호 쪽이죠. 백호 쪽에 이제 뜰인데요. 뜰을 한번 보세요. 뜰이 굉장히 넓죠. 넓은데 담장 기준으로 제가 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담장은 이렇게 싸가지고 쭉 돼서 담장은 저까지 다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안채를 보실 때 여기까지 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백호가 넓게 되면은 안주인의 마음이 굉장히 후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이제 한번 오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중심축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남향집의 감자의 병어정 리문입니다. 리문 한번 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의 리문 일상생기 이중오기 삼화 연년궁입니다. 연년궁은 길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집 자체도 아주 이쁘지만은 향을 기가 막히게 놓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양택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조 후건데요. 뒤도 되게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전착 후강이에요. 진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이 복주머니처럼 넓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산임수도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여 뒤쪽에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주맥선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계평마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일두고택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백호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백호가 이제 요거죠. 요 산자락이 가깝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기가 지금 이제 개천입니다. 물이 쭉 흐르고 있는데 개천 안에도 저렇게 한번 보세요. 개천 안에도 보면 저 길석들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저 길석들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 유속을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저런 건 뭐 엔간한 비에도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박힌 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백호자락을 보시게 되면 백호자락이 저쪽에 있죠. 저 나무 거기까지 뻗었습니다. 이렇게 뻗어서 이제 백호에서 거수해 주죠. 그 다음에 저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 가기 전에 이 판 자체를 이렇게 라운드를 치면서 저 끝에서 쭉 빼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크로스 됐겠죠. 이게 돼야지 물이 태국의 형태를 떠야 이 동네가 재물이 이제 풍성하다. 백호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두고택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물이 저기서 교세를 하는데 그 안에 일두고택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호 쪽을 보더라도 일두고택은 재물이 풍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산들을 보게 돼도 산새들이 아주 수려합니다.
이 동네 자체가 아주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일두고택을 보게 되면 한번 이제 가볼까요? 길 자체가 이게 S를 휙 휘어졌죠, 물길이. 그러면서 이 안에 물길의 바위들을 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보다 일두고택으로 들어가는 그 주맥이 높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보세요. 저쪽에 높습니다. 그러면 주맥선은 글로 타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맥선은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물이 복주머니처럼 저 다리 보이죠? 거기서 이렇게 꼬부러졌다가 이렇게 돌면서 라운드를 쳐서 이렇게 나가요. 판이 아주 후덕합니다. 그 원래 그 부자터나 이런 곳은 판 자체가 빈약하지 않아요. 뒤에 후목도 두둑하게 들어오지만 판 자체가 넉넉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두고택은 명당이 가지고 이제 있는 그 혈증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리 쪽에서 일두고택 뒤쪽이에요. 뒤쪽에서 보면 물이 저쪽에서 이렇게 와요. 그렇죠? 이렇게 오면서 치면서 여기를 꽉 조여주니까 힘이 받으면서 일로 쫙 퍼져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데 백호자락까지 붙어 있어요. 바로 산 가는데 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돌아주니까 이 자리의 기운이 어떻게 돼? 안으로 응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두고택은 명당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풍수에서 눈여겨볼 것은 물길을 보는데 아까도 여기서 치면서 물이 돌지만은 저 위도 보면 다 S자예요. 이렇게 육곡구수가 돼야 유속이 느려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두고택이 있는 곳에서 중심에서 보게 되면 백호 쪽입니다. 백호 쪽을 보게 되면 저 백호 쪽에 저 산맥을 한번 보세요. 토철에서 쭉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붙어 있는 이제 냇가가 흐르고 있어요. 냇가가 흐르고 있는 것도 보게 되면은 저쪽에서 돌죠. 돌면서 이렇게 돌아서 저기도 한 번 휙 돌아는데 돌 때는 왜 돌겠어요? 물이 돌면서 여기를 조여줘요. 조여주게 되면은 저 입수령 자체가 탄력 있게 생겨요. 탄력 있으면서 탄력 있고 거기서 이제 물이 일정 부분 빠지겠죠. 빠지면서 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치면서 꽉 조여주기 때문에 물이 휙 돌아요. 휙 돌아가지고 일두고택이 있는 그 안에 그 내판이죠. 내판을 여기서 응축해줘가지고 에너지가 글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건 이렇게 육곡구수를 흘러줘야 물에 유속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재물이 오래 머문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뒤에서부터 오는 물이 계속 육곡구수입니다. 천하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는 지금 종가들이 벌써 몇지 한 대집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 정도 있다는 거는 이 땅이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는 거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그 오른쪽 백호 쪽에 냇가에 비해 저쪽에 두둑하고 올라가 있죠. 맥이 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일두고택이 생기게끔 만든 자리는 바로 여기가 최고의 하이라이트다. 여기가 이제 그 일두 선생님 산책로로 가는 그 다리 바로 그 옆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쪼여졌기 때문에 힘을 탁 받아가지고 확 퍼지면서 이 멋진 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일두고택으로 들어가는 주맥입니다. 주맥선입니다. 저쪽과 이쪽에서 볼 때 여기가 도톰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일두고택으로 들어가는 맥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 일두고택의 이제 청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보세요. 아까 저희가 저 나온 데 저기 도톰한 데가 그 일두고택으로 들어가는 이제 주맥에 해당되고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청룡이라 이제 청룡 쪽에 이제 내판인데요. 이 판이 넓기는 넓어도 이쪽이 낮아요. 낮으니까 이쪽은 바람을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룡이 멀죠. 외청룡도 저 멀리서 와 있는 것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곳은 귀보다도 부쪽에 더 가까운 동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백호도 바짝 붙었고 또 물도 바짝 붙었어요. 근데 청룡은 넓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통변하냐면은
남자는 밖으로 많이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안주인 분들이 아주 살림을 야물차게 안 해서 흔들림 없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재물은 안주인들이 책임지고 바깥 분들은 밖으로 다니면서 외유를 하시고 밖의 일들을 많이 잘 보시는 분들일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두고택의 이제 안산을 한번 보세요. 저기 안산을 보세요. 굉장히 첩첩산중이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대중들이 이 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이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을 것이다. 저게 이제 대인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게 멋있죠? 막 운무가 꽉 차고 산도 첩첩산중입니다. 아, 참 많이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향해서 계속 이제 조아리고 몰려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관광지 비스무리한 관광지처럼 됐는데요. 관광지처럼 되는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저렇게 안산이 겹겹이 모여서 대중들이 이쪽으로 몰려와야 관광지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부를 이루는 자리로 최고의 자리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산 자체는 크게 빼어난 산은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해가지고 원만하고 그 청룡에 비해서 백호 쪽은 그 토체로서 바쭉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물 파구 쪽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S라인으로 돼가지고 육곡구수예요. 그 다음에 교세를 아주 기차게 이루어졌고 안쪽으로 바짝 붙었기 때문에 이 개평마을은 귀보다도 부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바깥주인은 밖으로 외유를 많이 하고 바깥 일을 보시는데 안주인들은 집에서 살림을 아주 야무지게 하고 계시고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 현무는 보세요. 수채로 돼 있으면 수채. 그럼 문장이나 예술, 예능 이런 데 능한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반드시 그 자리가 펼쳐야만 돼야 저거를 받아 쓸 수 있다. 그러면 후세에 이제 요즘 이 개평마을을 보게 되면 음식점이나 뭐 찻집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예술을 하는 분들도 여기 이제 많이 오시는데 저게 후담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음식 장사나 그런 것도 잘 되는 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저게 진열처면 예술이나 예능을 하는 아주 훌륭한 문장가나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평마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